일단 웹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HTML이 가장 기본이겠죠? 네.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 정확하게 이거 CSS는 스타일이라고 부르는 애고 이게 필요하고 요게까지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프론트 엔드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PHP, MySQL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백 엔드다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이 이제 요 PHP는 리눅스 기반,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안에서 동작을 해요. 네. 혹시 애기 목소리 들어가죠? 네. 잠깐만요. 형수님 목소리하고. 문 좀 닫고. 일단은 PHP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는 얘네들은 브라우저만으로도 동작을 하거든요. 브라우저만 있어도 동작을 하는데 백엔드 얘네는 별도의 서버 운영체제 그 별도의 서버라는 공간이 있어야만 동작을 해요. 별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걸 띄우려면 윈도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엑셀 뭐 이런 게 뜨려면 윈도우라는 게 있어야 되듯이 PHP, MySQL 얘네가 동작하려면 별도의 서버 운영체제 안에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버 안에서 동작을 시켜주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보통은 CentOS라는 게 일단 리눅스 운영체제고요. 윈도우와 같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파치라는 애가 있어요. 물론 뭐 엔진엑스라는 애도 있고 한데 대표적으로는 아파치를 저희는 쓸 거예요. 아파치라는 애가 바로 어떤 거를 동작을 시켜줄 거냐면 PHP를 동작을 시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PHP는 아파치라는 애가 있어야 되고 아파치는 CentOS라는 저런 리눅스 운영 체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PHP 그 다음에 MySQL은 CentOS라는 저기서 바로 동작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킬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윈도우잖아요. 네. 윈도우에서 그러면 리눅스 운영체제를 가상으로 띄워줘야 돼요. 그죠? 동작시켜야 얘를 쓸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말하는 얘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동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리눅스 가상의 운영체제가 동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XAMPP라는 애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깔면 뭐가 깔리느냐? X가 이제 뭐 CentOS 이런 리눅스를 얘기하고 여기다 이제 적어 드릴 거예요. X가 리눅스, 그 다음에 A가 아파치를 얘기해요. 아파치. 저 위에 제가 적었죠. 아파치라는 애가 있어야 PHP가 동작한다고. 그 다음에 AM이 MySQL이에요. MySQL. 그 다음에 P가 PHP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네. 그래서 XMPP를 깔면 윈도우에 가상의 리눅스 운영체제를 기반한 아파치와 MySQL과 PHP가 다 깔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운받아야 돼요. 이 프로그램. 그리고 PHP는 지금 쓰고 있는 VS 코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코딩을 할 수 있고요. MySQL을 하려면 저희가 HeyDSQL이라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쓸 거예요. 이거는 MySQL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어떤 서랍함과 같은 건데 그 서랍함의 파일들을 보려면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도구가 바로 HeyDSQL이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깔아서 우리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VS 코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VS 코드와.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킬 거고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깔 거고 저희가 소스 데몬 소스를 하나를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데몬. 그리고 나중에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데몬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과정을. 3개월 후에 내가 프리랜서로 간단한 프로젝트라도 따려면 네. 뭔가를 딱 하나를 잡고 하는 게 처음부터 좋아요. 대표적으로 뭐 CI라든가 라라벨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 복잡해요. 그래서 그나마 간단한 뭘 할 거냐면 제가 저번에 말했죠. sir.kr 즉 그누보드 and 영카트라고 부르는 얘를 가지고 소스 분석을 하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일단은 그노보드를 가지고 소스 까기를 할 거예요. 소스 까기 하면서 나오는 그 코드들을 가지고 알아야 할 내용들을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를 보고 아예 수업을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 장점이 뭐겠어요? 일석이조죠. 첫 번째가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할 예제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해당 소스를 거의 파악하게 되겠죠. 그죠? 까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프로젝트를 진행이 아니라 진입하기에 좀 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전체 맥락이 이해되셨나요? 네. 네,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수업이 딱 끝났을 때는 제가 여기 적었듯이 프로젝트를 바로 간단한 것부터 내가 딸 수 있겠죠. 왜? 해당 소스를 거의 분석을 했으니까. 이 그노보드라는 애를 거의 분석했기 때문에 그노보드 프로젝트가 올라오는 거는 본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실력을 만들 거예요. 3개월 만에. 이해됐죠?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대충?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요 내용이고요. 요거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 처음에 XMPP라는 얘를 깔아야 돼요. 얘. 그죠? 얘를 깔아야 돼요. 얘. XMPP. 그래서 우리 깔러 갈 거예요. 자, 구글에 가서 XMPP. 저희는 무조건 구글만 쓸 거예요. 검색은. 네이버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네. 오셨나요? 제가 화면은 안 보고 그냥 진행을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근데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네, 천천히 할게요. 속도에 맞출 거예요.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잘 저기를 해주세요. 컷을 해주세요. 네, 여기서 자, 여기서 다운로드로 갑니다. 다운로드. 잠깐만요. 다운로드를 눌렀는데 왜, 다운로드를 바로, 네, 여기서 저희는 7.4를 쓸 건데 지금 현재 PHP 최상위 버전이 8.1이에요.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고 8.1을 써도 상관없어요. 뭐 8.1로 진행해도 상관없으니까 8.1로 해봅시다. 그노보드 각인데 버전이 뭐에 맞췄는지 몰라서 안정성을 위해서는 7.4가 낫겠다. 그노보드가 8.1에 안 맞춰졌을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7.4 버전보다 8.1 버전이 속도상으로 훨씬 빠르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서 저기 한 가지 질문. 네. 높은 버전을 쓰면 하위 버전을 쓸 수 없는 건가요? PHP는? 원래 썼던 함수가 변경됐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버팅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버전 컨버팅을 해줘야 되고 버전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7.4를 쓰다가 내가 8.1로 리눅스, 제가 여기 아까 설명했죠. 리눅스라는 애의 체제에다가 PHP를 내가 7.4를 깔았었는데 내가 8.1로 버전업을 시켰어요. PHP를. 네. 근데 프로그램은 7.4를 기반으로 짰어요. 그러면 일부 함수라는 애가 있는데 일부 함수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전 버전을 대부분은 다 지원하긴 하지만 가끔 함수 안에 내용이나 이런 게 변경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그 함수를 아예 안 쓸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러면 이제 취약하거나 이러면 그 함수를 버려요, 보통. 그러면 그러면 바꿔줘야죠, 코드를. 그러면은 7.4를 썼다가 8.1로 갈 때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8.1에서 7.4로도 가능할까요? 다운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네. 보통은 다운그레이드 할 일이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근데 다운그레이드를 꼭 해야 된다 라고 음. 하면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있었던 함수가 없어졌으면 업그레이드 할 때는 바꿔야겠죠? 근데 네. 반대 개념은 역시 똑같아요. 위에는 있는데 밑에는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또 바꾸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웹 프로그램에서 버전을 바꾼다는 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 보통은 10년, 20년 그 사이트가 유지되는 동안 버전을 한 번도 안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더 좋다고 해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는 7.4로 일단 스터디를 진행을 할게요. 네. 그러면 7.4로 할 거니까 얘를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다운 받으시고 다 다운 받았으면 설치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겁니다. 비트남이 해가지고 자 여기서 yes 누르고요. OK 누르고요. next 누르고요. 자 여기서 뺄 거 있어요. 뭐 뺄 거냐면 저희는 아파치, 마이스큐엘 필요하고 파일질라 빼고 머큐리 메일 서버 빼고 톰캣을 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서 펄 PHP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 밑에 모든 거를 다 뺄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뭐 PHP 어드민, 넷질라 이런 거 있죠? 요거 다 뺄 거예요. 그거 누른다고 안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넥스트. 요거 꼭 기억하세요. 어떻게 까는지. 그 다음에 요 XMPP라는 요 경로가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루트라는 디렉토리가 될 거예요. 루트. 자, 네. PHP에서 루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항상 최상위 경로를 의미해요. 아셨죠? 루트라고 하면 무조건 제일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 그러니까 우리가 탐색기에서 보면 뭐 만약에 로컬 디스크 D다 그러면 요 D가 루트가 되겠죠. 근데 탐색기에서는 여기가 D지만 리눅스에서 PHP에서는 내가 만약에 여기 웹이라는 폴더 안에 어떤 폴더가 있어요. 만약에 1, 2, 3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럼 1, 2, 3 폴더 안에 얘를 루트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음, 최상위가 D가 아니라 1, 2, 3이 루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루트라는 애는 내가 지정한 폴더, 최상위 폴더가 루트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D가 루트가 아니라 제일 처음인 D가 루트가 아니라 내가 여기는 루트라고 지정한 걔가 루트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는 저희가 이 폴더를 바꿀 거예요. C가 아니라 C로 하시죠. 그냥 C에다 아, 할게요. 저는 E 드라이버가 텅텅 비어 있어 E로 했어요. 그럼 2로 하시면 돼요. 네. 저는 D에다 이미 깔았기 때문에 D에다가 설치 작업을 한 번 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C로 할게요. 여기를 D로 했다고 치고 네. 넥스트
잉글리시라고 돼 있죠. 그냥 네. 넥스트. 요거 뒤에 체크 끄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 넥스트 누르면 설치가 될 거예요. 음. 자, 설치를 제일 좋아요. 가볍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보안 경고 떤 거 여기 체크 다 하시고 액세스 허용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다음 화면이 아마 패널이 뜰 거예요. 이상한 패널 요거 하나 떴어요. 여기서 이제 요 체크를 놔뒀으면 패널이 뜨게 돼 있죠. 피니시 누르면 컨트롤 패널 요게 뜰 거예요. 요거를 이제 보시면 아파치의 스타트가 있고 MySQL의 스타트가 있죠.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앞으로 아파치를 띄우면 아파치에 포함되어 있는 PHP가 같이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MySQL을 스타트하면 MySQL이 스타트가 되겠죠. 자, 얘를 스타트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또 액세스 보안 경고 나오죠. 역시 눌러주시고 액세스 허용 눌러주시고 보시면 포트가 중요합니다. 포트에 보시면 80443-3306 해가지고 포트가 뜬 게 확인이 되고 스탑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부터 가상의 서버가 윈도우에 이제 동작을 하고 있다. 그 뜻이고 포트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트가 우리가 배우는 웹에서는 이 포트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포트라는 게 떠있냐 안 떠있냐에 따라서 틀리고 일반적으로 웹사이트, 지금 현재 보는 이런 웹사이트가 뜰 때 이런 웹사이트에 잠금 표시 들어있죠? 잠금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443 포트가 활성화된 거예요. 잠금 표시가 됐다는 건 이게 주소를 보시면 아마 HTTPS라고 나올 거예요. 이 앞에 보시면 HTTPS라고 나와 있죠? PS라고 붙으면 443 포트예요. 그냥 사이트 중에 HTTP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사이트 뭐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사이트는 443 포트, 그러니까 요 열쇠가 잠겨 있는 표시가 뜨는데 이 열쇠가 풀려 있는 표시가 뜰 때가 있어요. 저 열쇠가 풀려 있다라는 게 바로 일반적으로 80 포트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쇠가 잠겨 있으면 443 포트, 그러니까 문이 두 짝이 있는데 하나는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이고 하나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43 포트는 어떤 보안 인증이 되어 있는 그 문이 열린 거고 80은 그냥 아무 문이나 열려 있는 거예요. 일반 문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80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은 아는 거죠. 아는 문이고 443은 좀 더 안전한 문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두 개가 떴다는 건 웹이 활성화된 거니까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여기 브라우저에서 localhost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그럼 이런 게 나올 거예요. localhost 또는 127.0.0.1 이렇게 치셔도 똑같아요. 결과는. 자, 주소에 localhost 엔터. 그냥 로컬 호스트를 치니까 엔터 쳐보세요. 나오죠? 어. 네, 요게 나오죠? 요 사이트가 지금 내 컴퓨터에 서버처럼 동작하고 있는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가 우리가 네이버 띄우듯이 사이트처럼 만들어준 거예요. 내 폴더에 있는 어떤 특정 영역에 인덱스라는 파일을 그냥 로컬호스트라는 도메인명을 입력하면 네이버처럼 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XMPP라는 가상의 툴을 이용해서 내 컴퓨터에 가상의 서버를 만든 거예요. 서버를 만들어서 나는 이제 원래 우리가 그 예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내가 어떤 컴퓨터에 특정 폴더에 인덱스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 더블 클릭을 했죠.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D 드라이브에 뭐 인덱스 4 파일을 열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이제 앞에 주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http 땡땡 로컬호스트 해서 대시보드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http죠. 얘는 80으로 지금 동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요 주소줄을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했다가 다시 컨트롤 V를 해보세요. 드래그 전체 드래그를 해서 그러면 TTP가 앞에 붙은 게 보이고 로컬호스트라는 도메인 옆에 대시보드라는 폴더 안에 뭔가가 실행된 거죠.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가면 지금 방금 깔았던 XMPP가 깔려있는 폴더로 가보세요. XMPP가 깔려있는 탐색기에 XMPP가 깔려있는, 아까 저는 C 드라이브에 깔았고 화이브님은 E 드라이브에 까셨죠. 그 안에 가보면 XMPP 안에 htdocs라는 폴더가 있어요. htdocs 얘를 열어보시면 여기가 루트예요. 여기가 루트고 여기서 보시면 index.php라는 파일이 보일 거예요. 예, 걔가 그 안에 코드를 열어보시면 오른쪽 눌러서 코드 열기, VS 코드 열기로 열어보시면 밑에 열기 있죠? 네, 그걸로 열어보시면 자, 여기서 열기를 눌러요. 열기를 누르시면 이런 파일이 나오죠? 자, PHP 파일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동작하는 것 같은 PHP 파일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 부분 헤더라는 이 부분 잘 보시면 로케이션, 위치죠. 어디로 가라 했는데 아직 요 변수 URL 요거는 잘 모르겠고 안 배웠으니까 대시보드라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디렉토리에 대시보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시보드가 있죠. 대시보드가 있는 여기서 대시보드를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에 index.html이 있겠죠. index.html 얘를 강제로 불러오는 역할을 하겠죠. 제가 나중에 차츰차츰 설명드리겠지만 요 대시보드라는 뒤에 파일명이 원래는 index.html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요게 없이도 지금 파일이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컴퓨터는 무조건 index.html을 읽어드리게 돼 있어요. 웹브라우저는 그냥 폴더만 써도 index.html을 불러온 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여기를 다 지울 거예요. htdocs 안에 모든 파일을 다 지우세요. htdocs 안에 모든 파일 다 지워요. 폴더며 뭐며 다 지워요. 자, 여기서 브라우저로 와서 새로 고침 해보세요.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나오고 위에 그냥 로컬호스트만 쳐보세요. 로컬호스트만 남기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인덱스 오브 해서 아무것도 안 뜨는 게 보이죠? 네. 자, 그 밑에 보면 아파치가 현재 버전이 2.4.53이라는 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PHP가 7.4.29라는 게 나오죠. 네. 그리고 로컬호스트 현재 포트는 80으로 사용 중이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치가 가상으로 동작해야 PHP가 동작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왜 PHP가 안 뜨죠? 수업 때는 떴는데? 라고 하면 대부분 뭐가 동작 안 한 거예요? 얘가 동작 안 한 거예요. 요게 동작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스탑이라고 돼 있어야 이미 포트가 올라와 있어야 가상의 서버가 동작하고 있다라는 표시다. 그렇게 하면 요게 뜬다. 자, 이제 얘가 PHP 폴더이기 때문에 뭐를 불러드려야 돼요? 파일 요 안에 htdocs라는 요 안에 두 가지 파일이 있어야 돼요. 뭐? 하나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PHP 폴더 최상위 폴더에는 index.html 또는 index.php가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덱스가 붙었잖아요. 둘 다. 뒤에 PHP, HTML이 차이인 것 뿐이지 어쨌거나 우리는 PHP를 서버를 깐 거기 때문에 PHP
index.php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index.html이 없다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을 꾸며볼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꾸미느냐, VS 코드를 하나 여시고 여기서 폴더를 방금 우리가 깔았던 어디로 가야 될까요? XAMPP 안에 htdocsr 여기로 가야겠죠? 여기로 가서 폴더 선택, XMPP가 깔려있는 폴더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 누르세요. 열기가 안 되는데요. 파일 열기를 하셨으니까 안 되겠죠. 폴더 열기를 하셔야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폴더 열기. 이걸로요. 폴더 열기요. 폴더 열기요. 파일 열기 아니고 폴더 열기. 자, 거기서 htdocs 신뢰합니다. 예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htdoc의 파일 생성 하나 누르시고 index.php를 만들어 볼게요. .php. 자, 엔터 치시고, 자, 가장 기본적인 거 php는 꺽쇠 물음표 php라고 선언하고 물음표 꺽쇠로 선언해주면 요 사이에 있는 건 php로 간주해요. 요 사이에 있는 코드는 php 코드로 간주해서 php라는 라이브러리를 해석하는 서버가 그 안에 코드들을 해석해서 PHP 문법에 맞으면 동작시켜줘요. 그리고 요 밖에, 위아래죠. 요 밖에는 일반적인 HTML 태그를 넣으시면 돼요. 요 밖에는 일반적인 HTML 태그. 자, 요게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HTML 사이에 PHP를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죠? PHP를 선언해 놓고, 자, PHP를 선언하고, 여기에 벗어난 데다가 HTML을 꾸밀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일단 HTML 가장 기초적으로 HTML이라는 걸 선언하고 여기다가 그냥 PHP를 넣어볼게요. 가장 기초적인 PHP에서 자 화면에 뭘 뿌려 라고는 명령이 echo라는 명령이에요. echo. 자, echo라는 명령은 뭐 숫자를 뿌릴 수도 있고 문자를 뿌릴 수도 있잖아요. 숫자는 바로 쓰면 돼요. 바로. 근데 문자는 자, 주의할 점은 PHP는 반드시 끝에 자바스크립트처럼 세미콜론을 달아주셔야 돼요. 끝에.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아까 이렇게 떴던 로컬호스트 있죠? 여기서 실행을 눌러볼게요. F5가 실행이죠? 새로 고침. 자, 숫자가 뜨는 게 보이죠? 자, 얘가 어떤 식으로 뜨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하면 돼요? 개발자 모드 F12를 눌러보세요. F12를 눌러서 뭘 보시면 될까요? 여기서 엘리멘털을 보면 돼요. 맨 앞에 엘리멘털, 그러니까 개체를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HTML 사이에 뭐가 찍혔어요? 바디와 바디 사이에 지금 요 숫자가 찍힌 게 보이죠? 네. 자, 자동으로 헤더랑 바디를 크롬이 만든 거예요. 나는 HTML밖에 넣은 게 없죠. 그리고 PHP 코드를 한 거죠. 어쨌거나 HTML 사이에 정상적으로 PHP가 출력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숫자는 바로 쓰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문자는 어떻게 출력하느냐? echo라고 치고 쌍따옴표 안에다 넣으시면 돼요. 문자를 출력합니다. 자,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세미콜론이 있어야 된다. 세미콜론을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자, 다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자를 출력합니다가 붙어서 나왔죠? 네. 자, PHP에서는 이렇게 줄간격으로 띄었다 해도 떨어져라 라는 표시가 없으면 무조건 다 붙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자를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단순히 텍스트 문자만 표현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밑에 에코를 한번 넣어볼게요. 에코를 넣고, 자, 에코는 출력하라라는 뜻인 거는 이제 이해되셨죠? 앞에 뭐가 있는데, 에코. 여기다가 쌍따옴표 하시고, 문자형인데, 뭐를 칠 거냐면, 우리가 태그를 칠 거예요. H1 태그. 문자가 커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을게요. 그리고 끝에는 반드시 세미콜론. H1은 태그죠. HTML의 태그인데 이렇게 에코라는 PHP 안에서 에코라는 걸 이용해서 태그도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입니다. 뒤에 세미콜론 잊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까요? 자, 문자가 커집니다가 커졌죠? 자, 이렇게 하면은 태그까지 써지는 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여기 개발 툴, 여기 보시면 H1 태그로 바로 표시된 게 보이죠? 즉, 에코는 이렇게 쓰면 태그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HP 안에서 태그까지 다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밖에다가 따로 했다가 다시 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에코 하나 배웠는데 이해가 당연히 돼야겠죠? 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MySQL이라는 건 좀 더 이따가 배울 거고요. 저희가 하나를 더 배우고 넘어가야 돼요. 뭘 배울 거냐? 자, PHP 안에서 주석 표시는 슬러시 두 개. 요거는 한 줄 주석이에요. 한 줄 주석. 그 다음에 슬러시 별표 슬러시는 여러 줄 주석 표시.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요거 옆에다, 스크립트 할 때도 봤던 거예요. 별표 슬러시. 자, 슬러시 별표로 시작점이고 별표 슬러시가 끝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석이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또는 슬러시로 한 줄 주석을 쓸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변수와 상수. 첫 번째 PHP 안에서 변수는 달러를 달아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있다. 근데 얘는 1, 2, 3이야. 이 뜻은 A라는 변수에 1, 2, 3을 넣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밑에서 echo $A를 출력해보면 당연히 1, 2, 3이 나오겠죠? 네. echo A를 찍어. 근데 그 밑에 A에다가 다시 3, 4, 5를 넣었어요. 그러면 echo A를 다시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오나요? 3, 4, 5가 나오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내가 값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얘는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하는 수.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자, 상수. define으로 선언을 해요. define으로 선언하는데, 여기다가 define으로 어떻게 선언하냐면, A라는 A에 1, 2, 3을 넣겠다. 그리고 echo A를 찍어요. 자,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constance A 출력 오류가 나오죠? PHP 상수 어떻게 선언하는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define이라는 애가 있고 const라는 애가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자, 보시면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예요. 내가 한번 설정을 하면 밑에서 아무리 내가 뭐라고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x에다가 가로가 빠졌군요. 여기 x라는 애에다가 1, 2, 3을 넣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했었죠. 그러면 1, 2, 3이 출력이 되죠. 요 뒤에 1, 2, 3이. 그죠? 자, 요게 지금 붙어서 나온 거고, 위가.
여기 중간에 한번 뛸게요. 에코라고 해서 쭈르륵 한 다음에 태그 br을 달아줄게요. 이렇게 br을 달아주면 이 br은 태그죠. 줄바꿈 태그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상수 1, 2, 3이 지금 찍힌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밑에서 다시 선언을 해요. define이라고 해놓고 얘를 2, 3, 4로 바꿔요. 그리고 출력을 다시 한번 해요. A를.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자, 바꿀 수 없다라고 나오죠? already defined. 이미 선언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1, 2, 3이 이미 선언되어 있다. 그래서 2, 3, 4가 안 찍히고 1, 2, 3이 찍히죠. 자, 예제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 2, 3. 자. 나 이걸 안 했구나. define 앞에가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 상수를 선언하는 거고, 뒤에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따지면 변수에서 a를 만들었던 게 요 영역이고, 1, 2, 3을 넣었던 게 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define으로 a를 선언해서 a를 찍었죠. 에코로 a를 찍었어요. 선언은 따옴표가 들어가지만 찍을 때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다시 define으로 a에다가 2, 3, 4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선언을 해본 거예요. 하지만 상수는 한 번 선언한 게 끝까지 가기 때문에 2, 3, 4로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1, 2, 3이 그대로 1, 2, 3이 찍혔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const와 차이점이 뭐냐를 한번 봐야 돼요. const는 최근에 이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상수 선언 방법인데 const도 똑같아요. const도 상수로 선언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볼까요? 여기다가 const라고 넣어요. define 쪽을 다 const로 바꿔봐요. const라고 넣고 define을 const로 다 바꾼 다음에 여기서 새로 고침 해보세요. const는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지. const는 define이랑 선언 방법이 달라서 여기에 뒤에 뭐가 들어가냐면 false냐 그게 들어가거든요. true냐 false냐 true냐가 아니라 우리 변수 선언하듯이 들어가요. a는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뒤에 가로 빼버리고 여기 보시면 z는 해서 이렇게 선언하듯이 그러니까 define이랑은 선언 방법이 좀 달라요. define이랑은 우리가 그냥 요 선언 방법은 C나 자바나 새로 생긴 자바스크립트나 대부분 요즘 생기는 언어들은 다 이렇게 const라는 상수 선언을 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PHP도 버전업이 되면서 요즘 코딩법을 따라간 거예요. 자, 똑같죠? 똑같이 상수는 재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재부여가 똑같이 나오죠? 나는 왜 const에 쌍따옴표 없어요. const의 변수 선언은 쌍따옴표가 없어요. define만 있는 거예요. define만. 네, 그렇게 선언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저기 보세요. 에러 보시면 테스트 에러. 21번 라인에 는 표시가 뭐라고 나오죠? 이게 없다는 거구나. 됐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변수와 상수가 뭔지를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변수와 상수의 차이점 이해되셨죠? 저희가 지금 오늘 한 거는 지금 PHP를 동작하기 위한 가상의 서버를 깔았고요. 가상의 서버에 동작을 시킨 상태에서 내가 지정한 폴더에 index라는 PHP를 만들어서 실제로 HTML 상에 PHP를
써서 코딩을 하는 방법까지 배우신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요게 뭐 이거 겨우 요거 배웠네? 라고 하시지만 PHP는 사실 이게 시작이고 이게 반이에요. 응? 다음에 저희가 깔 거는 그누보드를 깔 거예요. 그누보드를 아. 어떻게 까느냐? 자, 그누보드 사이트로 가셔야겠죠? 네. 그누보드로 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그누보드에 다운로드로 가서 요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돼요. 군우부도에 다운로드로 다운로드. 가서 네. 지금 현재 보안 패치가 뜬 5.5.82를 다운받도록 할게요. 여기서 zip 파일을 다운받을게요. 이거요? 네. 일단 3초, 5초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운받기가 나오죠? 저장을 누르고 다운받는 폴더에다가 지금 우리가 예제로 했던 PHP 인덱스 얘를 지우도록 할게요. 예제를 했던 얘는 개념만 알면 되시니까 딴 데로 옮겨 놓으시든가 지우시든가 그건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지우도록 할게요. 다운이 다 받아졌으면 아마 받아졌을 거예요. 받아졌으면 요 파일, 지금 현재 받은 파일을 XMPP HTDOCS 안으로 이동시킬게요. 그쪽 안으로요? 네. HTDOCS 안으로 이동시킬게요. 네, 여기다가 여기에 풀기로 할게요. 여기에 풀기. 그러니까 현재 폴더에다 그냥 그대로 풀어주세요. 폴더가 생성되지 않도록. 자, 다 풀렸으면 지금 방금 우리가 테스트했던 로컬호스트 있죠? 얘를 새로 고침해보세요. 그러면 설치하라는 게 바로 뜰 거예요. 자, 이게 뜬다는 건 뭐냐? PHP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을 때 떠요. PHP가 동작하지 않으면 얘가 안 떠요. 그냥 서버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그노보드 설치하기로 갈게요.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mkdir을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 폴더를 생성해라 라고 나오죠. 네. 그죠? 그러면 우리는 탐색기로 가서 여기서 방금 압축했던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새 폴더 만들기 데이터를 입력해 줄게요. 데이터 소문자예요. 소대문자 확인하니까 반드시 소문자로만 다 진행해 주십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노보드 새로 고침하면 이번에는 아니요 거기 말고요. 로컬호스트요.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동의하기가 나오죠. 다음 누르면 이게 설치 과정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동의합니다. 체크하시고 다음. 그 다음에 호스트, 로컬호스트죠? 지금 우리 위에 주소가 로컬호스트 맞죠? 그대로 놔두고 유저가 뭐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유저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유저를 물어봐요. 근데 요 데이터베이스 상에 우리가 비밀번호를 만든 적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냥 루트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생성 안 하면 최고 관리자가 계정명이 루트라고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우리가 설정한 적 없으니까 패스워드는 비워두고요. DB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정하라는 뜻인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건너뛰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부터 공부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헤이디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깔아야 돼요. 그래서 헤이디 프로그램 깔으러 구글로 갈게요. 헤이디. 근데 이거 아마 깔았을 수도 있는데 헤이디 SQL이라고 검색해보세요. HEIDI SQL. EIDI SQL 밑에 나오죠? 네, 거기로 가세요.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 있어요. 다운로드로 역시 들어가시고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여기 인스톨러 30 컴바인
요거 나오죠? 얘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크로즈. 어? 인스톨러 얘 상시 그거를 클릭, 크로즈, 크로즈. 자, 밑에 다운받고 있죠? 예. 다운이 끝나면 요거는 파일이 조금 늦게 다운받아질 거예요. 왜냐면 서버가 얘네는 기부받아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무료 프로그램이다. 다운이 받아지면 완료되면 열기를 눌러놓고 기다리시면 설치 프로그램이 나오죠. 이십 몇 분 걸린다는데요, 저는? 네, 오래 걸릴 거예요. 설치되면 제 화면 보셨다가 설치를 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또 제가 오늘 강의한 거를 바로 구글 제 채널에 유튜브 채널에 올릴게요. 유튜브요? 네, 채널 주소 알려줄게요. 네. 거기다 올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고 편집 아까 잡담하신 거는 편집해야 되니까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막 네. 없이 일단 올리도록. 자, 일단은 헤이디 SQL이 받아지시면 여기 설치법은 제 화면 먼저 보세요. 잉글리시 OK 누르신 다음에 액세스 동의하시고 요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넥스트, 인스톨 끝. 별거 없어요. 여기서 런치 HDI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떠요. 저는 이 두 개가 지금 미리 입력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마 처음 까시면 이 두 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신규를 눌러요. 신규를 눌러서 MySQL이라고 세션 이름 정하시고 호스트명 127.0.0.1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서 잠시만요. 잉글리시, 그 다음에 accept,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가면 되죠. 네, 그대로 설치하시면 돼요. 이거 안 해도 되죠. 네네. 하나 넥스트 다 그냥 인스톨 넥스트 인스톨 하시면 돼요. 런치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피니시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오래 걸리네. finish. 그래서 자, 프로그램이 떴으면 거기에 이제 신규 밑에 신규 버튼 눌러서 로컬 호스트 아니면 MySQL 뭐 이름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름은 상관없는 거니까 네. 이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에서 여기 밑에 라이브러리를 MySQL이라고 되어 있는 애 있어요. 맨 밑에 맨 밑에. 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27.0.0.1 네. 요 로컬 호스트명 우리 로컬 호스트 지금 사이트 얘가 로컬 호스트가 숫자로는 127.0.0.1이에요.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루트 우린 암호가 없죠. 네. 암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이 상태에서 저장 옆에 저장 있어요. 신규 옆에 저장 그 다음에 열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하나가 뜰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최대창을 하시든지 하여튼 이렇게 뜨면 여기서 나머지는 절대 건들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애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는 애들이에요. 여기서 MySQL에서 오른쪽 맨 위에 오른쪽 아니요 여기 MySQL 지금 이름 해놨잖아요. 오른쪽
거기서 오른쪽 어. 밑에 생성 옆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있죠? 네, 네. 데이터베이스 우리 DB를 생성할 거예요. 여기다가 그노브드 약자 GNU 아니면 SIR이라고 해도 되고요. 편하게 뉴. 그누 그 네. 다음에 여기 조합이 중요한데 조합이 지금 제너럴 CI로 돼 있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냥 제너럴 CI로 진행할 거예요. 네. 아니, MB4라고 돼 있잖아요. MB4 안 써요. 제너럴 CI로 바꾸세요. 위로 쭉 올리시면 올리세요. 제너럴 CI 거기 있죠? 요거요? UTF 제너럴 CI. 예, 걔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세요. 확인. 그러면 GNU가 생성된 게 보이죠? 예. 여기. 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들을 생성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아까 그노브드 깔았던 여기로 다시 돌아와요. 요 화면에서 여기 아까 DB 네임이 뭐냐고 물어봤던 자리에 GNU라고 쳐주면 돼요. 자, 우리 방금 뒤에 GNU라는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잖아요. 네. 그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테이블명 접두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요건 그냥 놔두는 게 편해요. 일단 네. 그노보드가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예요. 앞에 예를 들어서 어드민이라는 폴더를 만들 건데 저 접두사가 먼저 붙을 거야. 그래서 G5 언더바 어드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쨌거나 요거는 나중에 바꾸시더라도 일단 놔두시고 밑에 쇼핑몰 요거 요것도 찾으면 똑같아요. 접두사는 아, 얘는 0카트 쪽은 G5 언더바 샵 언더바가 더 붙겠다 이 뜻이에요. 아, 그냥 어드민이 아니라 G5 언더바 샵 언더바 어드민이 된다 이 소리인 거죠. 그 다음에 그노보드 재설치냐? 우린 재설치가 아니니까 빼버리고요. 쇼핑몰을 설치할 거냐? 얘 설치할 거면 체크, 설치 안 할 거면 체크 해제. 우리는 설치를 일단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최고 관리자 정보 요거는 외워둬야 되고 이거는 뭐냐면 사이트의 관리자 화면을 관리하는 최고 관리자를 여기다가 최초에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밀번호 1234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자 다음 누르면 에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잘못된 요청입니다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노보드는 무조건 데이터베이스에 유저의 패스워드를 무조건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의 소스를 찾아서 수정을 할 거예요. 그게 PHP의 첫 수업이 될 거예요. 자, 진행해 봅시다. 잘못된 요청입니다가 나왔는데 잘못된 요청입니다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 추적하는 게 테크니컬이고 이게 기술이에요. 따라 컨트롤 C 컨트롤 V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찾아서 추적해서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해내는 게 더 테크니컬한 거니까. 잘못된 요청입니다가 어디서 나왔냐면 요 주소 있죠, 주소. 네. 위에 주소 보면 어디라고 돼 있어요? 로컬호스트 안에 인스톨이라는 폴더 안에 install underbar config.php라는 곳에서 지금 잘못된 요청입니다가 나온 거예요. 그죠? 네. 현재 있는 파일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 파일을 추적해야겠죠? 이 파일을 어디서 추적하느냐? VS 코드로 방금 했던 거 닫아버리고 자, 인스톨이 있죠? 그죠? 인스톨이 있죠? 거기서 install underbar config였어요. 그죠? 여기였죠? 여기 그죠? 이런 파일이었고 뭔가 막 잡다한 게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검색을 해봐요. 컨트롤 F키 누르고 잘못된이 있는지 자 없죠.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잘못된 붙였네요. 자 붙여서 찾아볼게요. 없죠. 없는데요. 없죠. 자 네. 여기서 없으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없죠? 없어서 위에서부터 코드를 보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나머지는 변수고 뭔지 모르겠고 뭐가 막 있는데 얘네들 때문에 뭐가 불러오는지는 전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그죠? 네.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얘네들은 어쨌거나 변수고 뭔가를 선언하고 뭔가 실행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언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겠죠? 잘못된 요청입니다가 그 밑에 봤더니 include once라는 애가 있네요.
그래서 include once가 뭔지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죠. 독학할 때. include once가 뭐지? 라고 php를 딱 검색했어요. 그랬더니 파일을, 다른 경로에 있는 파일을 삽입해서 가져오는 거래요. 가져오는 거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을 확률이 있죠. 여기서 지금 다른 파일, 외부 파일을 지금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죠? 네. include onc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다른 파일을 가져오고 있는 게 보여요. 여기에 지금 위에 거는 파일이 없잖아요. 그죠? 파일이 네. 없으니까 얘가 단독으로 실행될 텐데 여기에는 잘못된 요청이라는 멘트가 뜨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파일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게 불러와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기 보면 점점 슬러시가 있죠. 네. 점점 슬러시는 뭔지 또 찾아봤어요. 아, 점점 슬러시가 뭐지? 그랬더니 점점 슬러시가 경로라는 힌트가 나왔네요. 저기 위에 보면. 그죠? 위에 보면 경로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딱 가봐요. 딱 가보면 뭐 번역을 해보다 보면 특별한 설명은 없지만 번역을 해보다 보면 이게 패스라는 걸 알게 돼요. 패스.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로 경로를 입력을 해요. PHP. 그랬더니 저는 이렇게 공부한 거예요. 실제로.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라는 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절대 경로는 내가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 어떤 파일이 아니라 그 파일이 처음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있었느냐를 따지는 게 절대 경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인덱스라는 이 파일의 위치가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보면 여기 C 드라이브에 XMPP 안에 htdocs 안에 index.php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처음부터 현재 파일이 있는 위치를 총망라해서 나열하는 거. 그거를 절대 경로라고 해요. 절대 경로. 말 그대로 저렇게 절대 경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지. C 드라이브 안에 XMPP 안에 인덱스가 있는 거죠. htdoc 안에 인덱스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쭉 나열하는 걸 절대 경로라고 해요. 상대 경로는 참고로 여기 나오지만 상대 경로는 뭐냐면 현재 내가 문서를 얘를 열었잖아요. 얘. 그죠? install underbar config.php 얘를 열었죠. 얘로부터 위치를 찾는 거예요. 얘로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install underbar config라는 파일이 있는데 얘로부터 이미지 안에 어떤 파일을 내가 찾았어요. 이미지 폴더 안에. 예를 들어서 왜 폴더가 제대로 나열이 안 된 느낌이지? 이름 순으로 나열된 거야. 위로 올려보세요. 거기 이미지 있죠? 네. 밑에. img가 이미지잖아요? 아, 예. 네. 늘 열어보세요. 자, 그러면 요 안에 pet01.png라는 파일. 네. 얘를 현재 install config라는 파일의 위치에서 보면 상대 경로는 얘에서 보는 거예요. 얘에서. 절대 경로는 여기 htdocs로부터 얘를 찾아가는 경로까지를 보는 거고 전체 경로를 보는 거죠. 근데 상대 경로는 install underbar config라는 파일로부터 보는 거예요. 얘로부터 pet01.png는 img 안에 속해 있죠. 네. img는 현재 이 파일이랑 위치가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얘를 install underbar config랑 img는 똑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죠? 네. 같은 선상 안에 얘가 있는 거니까 얘는 install underbar config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파일로만 보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동일 선상에 있으려면 얘가 인스톨 안에 있어야 동일 선상에 있는데 얘가 이미지 안에 있으니까 인스톨 컴피그보다는 한 단계 밑에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pet01png라는 요 파일 입장에서 보면 이 파일 입장에서 보면 인스톨 컴피그는 자기보다 한 단계 위에 있겠죠. 그죠?
pet01png라는 파일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이미지 파일 입장에서는 install underbar config가 위에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현재 루트냐는 아까 제가 말했죠. 맨 위에 htdocs가 루트다라고 제가 말했죠. 네. 얘가 루트예요. 얘가 루트고 점 슬래시는 현재 위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파일을 찾으려고 하는 애 여기서 보면 config.php가 어디에 있냐면 config.php가 요 밖에 있어요. 밖에.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네. 지금 config.php를 찾으려고 하는 파일이 누구예요? install underbar config 파일이죠. 네. 여기에 있는 코드로 해석하자면 install underbar config라는 파일에서 config.php라는 파일을 찾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보다 위에 있잖아요. config가. 그죠? 나는 install이라는 폴더 아래에 있잖아요. 나는 install이라는 폴더 안에 속해 있고, 그죠? install underbar config라는 파일이 화이구님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install underbar config가 화이구님이야. config가 위에 있어요. 위에 install underbar config 그 위에 있잖아요. 그게 화이구님이야. 근데 요 안에 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화이구님보다 위에 있어요. 어떻게 위에 있어요? 화이구님은 인스톨이라는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위로 올라가 보시면 인스톨이라는 폴더 안에 지금 그 파일이 있다라고 돼 있죠. 여기 열려 있잖아요, 여기. 네. VS 코드에서 보면 여기 열려 있고 이거를 탐색기에서 보면 훨씬 더 명확해요. 탐색기에서 보시면 자, config 파일이 여기에 있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htdoc라는 폴더 안에 config.php가 있죠. 왜 폴더가 저렇게 표시되지? 아, 위에 내리셨구나. 자, config.php가 어쨌거나 지금 현재 htdocs 안에 있는데 install이란 폴더 안에 install underbar config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htdoc보다는 인스톨이 한 단계 아래잖아요. 네. 그러면 화이구님 입장에서 저를 찾아오려면 한 단계 위로 올라오셔야 되죠. 네. 그죠? 한 단계 위로 올라가라는 표시가 상대 경로에서는 점점 슬러시예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 위로 가라는 점점 슬러시예요. 점점 슬러시. 요 점점 슬러시가 나보다 한 단계 위로 가라라는 뜻이 된다고요. 상대 경로 표시예요. 절대 경로, 상대 경로를 무조건 스터디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요거를 한번 쭉 이거는 보시고. 도스 명령하고 똑같은데. 네, 맞아요. 도스를 배우신 분이면 이해하기가 쉽죠. 아무래도.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점점 슬러시 안에 config라는 애를 불러오네요. 그러면 첫 번째 까서 확인해야 될 파일이 일단 config죠. 그래서 config php를 열어요. 여기서 다시 검색을 해요. 잘못된 요청이라는 애가 있나 없나? 없네요. 그죠? 검색으로 해서 안 나오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멘트를 뜨게 하는 곳이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찾아서 우리는 없애야 이 비번 없이 그누보드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쟤를 찾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얘죠, 얘. include once의 또 다른 애가 밑에 또 있네요. 봤더니 이번에는 점 슬러시죠. 제가 점 슬러시는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하이브님이 현재 있는 위치와 동일한 선상. 그러니까 현재 동일한 선상에 install.inc.php라는 파일을 또 불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봐요. 그랬더니 동일한 선상에 파일이 있죠. 그죠? 동일한 선상에 파일이 install.inc.php 파일이 있어요. 열어요. 똑같이 검색해요. 잘못된 또 없네요. 그죠? 잘못된이 없죠? 자, 잘못된이 없어서 그 다음을 또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을 넘어갈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또 있는지 봤더니 그 다음엔 없죠. 그죠? 그 다음엔 없어요. 맨 밑에 install.inc2.php가 있네요. install once가. 그래서 여기까지도 가볼게요. 근데 여기는 별거 없어요. 자, install config에서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위로 쭉 올라가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install once config에 없었죠. 네. install once, install 여기도 네. 없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 걸리느냐 봤더니 여기는 그냥 라이브러리 동의함이 뭔가 있네요. 그죠? 난 아직 이걸 못 배워서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거나 파일 불러오는 게 없어. 파일에 관련된 게 없어.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여기는 뭐가 있느냐? 폼이 있네요. 폼. 그죠? 네. 폼이 있어요. 그리고 파일 하나가 보여요. 눈에. 보이죠? 액션에 파일이 PHP 파일이 보이잖아요. install db php. 네. 그래서 얘도 점 슬래시네요. 그럼 어디에요? 점 슬래시면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 install underbar db 여기로 가서 검색을 해요. 검색. 그랬더니 뜨는 게 없네요. 그죠? 네, 또 뜨는 게 없네요. 뜨는 게 없어서 이 파일에서 또 include once가 있나 봤더니 있네요. 그죠? 여기도 include once가 잔뜩 있죠? 근데 여기서 다 추적을 또 해야 돼요. 다 추적을 해야 돼서 점점 슬래시 콤피그 가는 거 있어요. 아까 우리 콤피그 갔었죠? 없었죠? 네. 얘 무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이브러리, 커먼 라이브러리 여기로 가야 돼요. 어디에요? 나보다 점점 슬래시니까 한 단계 위 올라가서 한 단계 위면 htdoc니까 여기서 라이브러리라는 폴더를 찾아야 라이브러리라는 폴더가 있네요. 그죠? 네. 라이브러리 폴더 그 안에 common underbar library php 얘를 열어봐요. 또 검색을 해요. 없죠? 일단 없으니까 그 다음 install underbar install 얘 install function php가 현재 동일한 선상이래요. install db랑 있는 현재 동일한 선상. 그랬더니 있네요. install function이 요거 찾는 거를 이제 익히셔야 돼요. 어쨌거나 여기로 와서 검색을 해요. 없네요. 그러면 다시 install db로 가야겠죠? 하나하나씩 까는 거니까 훅 파일, 라이브러리 안에 훅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찾아요. 자, 파일을 계속 찾아요. 다 까보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후, 그 다음에 get data 라이브러리 여기도 없고요. 다시 install underbar db로 와서 URI 어쩌고저쩌고가 있네요. 그러면 URI 여기서 또 찾아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캐시 라이브러리 열어서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install inc 요것도 아까 우리 봤는데 없었죠. 네. 그죠? 그러면 지금 패스워드를 확인해 주십시오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보니까 이제 파일 열 수 있는 거는 다 본 거예요. 위에 보니까 나머지는 변수 선언이고 그죠? 제가 아까 물음표 달러는 변수라고 했는데 변수들이 보이잖아요. 변수들은 네. 저런 멘트를 찍어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봤더니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보시면 db 링크 어쩌고저쩌고 해서 SQL 커넥션 해서 MySQL 유저 MySQL 패스워드 그죠?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게 있네요. 그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걸렸어요? MySQL 패스워드를 넣는 곳에서 걸렸죠. 근데 여기에 패스워드를 넣는 게 있네? 그러면 요 변수를 추적을 해요. 봤더니 위에 MySQL 패스워드 변수가 있어요. 그죠? 예. 변수가 있고 isset이 어쩌고저쩌고 있고 옆에 보니까 safe install string check라는 게 있네. 뭔지 감이 오죠? 왠지 얘일 것 같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봐도 답은 없어. 그래서 얘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찾아봐야 돼요. 얘.
얘는 어디서 불러오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인스톨 펑션에서 또 뒤져봐야 돼. 여기 있네. 자, 보시면 제가 어떻게 찾았냐. 세이프 인스톨 스트링 체크라는 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얘는 일일이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적하기가. 그죠? 어디에 들어있는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열었던 파일 있죠. 네. 열었던 파일 닫지 말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쟤를 검색을 해요. 역으로. 세이프 인스톨. 그러니까 까고 까는 거예요. 양파 까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안 들어오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거리에서 나랑 뭔가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얼굴은 처음에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이름은 기억 못 하더라도. 네. 얼굴은 기억할 수 있어. 근데 자주 보다 보면 이름도 기억되죠. 그런 것처럼 얘 코드를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처음에 그냥 얼굴 보듯이 그냥 보기만 하세요. 보다 보면 얘 이름을 외우게 될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어차피 외워져요, 사람은. 그러니까 세이프 인스톨 스트링을 지금 여기 열었던, 왜 여기 열었던 파일에서 찾느냐. 얘가 위에서 열지 않았으면 이거를 쓸 수가 없거든요. 어딘가에서 이거를 쓸 수가 없어요. 여기는 뭐 변수도 아니고 상수도 아니고 뭔지 모르니까 일단 찾아야 돼. 그래서 컴피그에서 자꾸 다 찾다 보면 어디서 걸리시냐면 install function php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있죠. 야, 펑션 인사이트 이건 뭔지 모르겠고 일단 여기에 있네. 그리고 펑션이 여기에 있네. 그죠?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얘가 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찾다 보면 메시지가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오느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막힌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의 결론을 내드리면, 자, 이렇게 까고 가서 내가 뭐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찾아내서 그거를 해결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그냥 패스워드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지정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에러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거를 먼저 배우고 코드를 나중에 까느냐. 코드를 까는 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추적해서 찾아내서 결국은 저 메시지가 안 뜨게 하고 패스워드 없이 쓰느냐. 두 가지 갈래길이 생겼어요. 선택에 따라서 진행할게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처음에는 배우니까 까볼까요? 까보겠어요? 까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없이 그때그때 나오는 과제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인스톨 여기서 우리가 얘를 만났어요. 얘를 만나기 전에 그러면 include once를 어떻게 쓰느냐부터 진행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install once를 어떻게 쓰느냐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노보드가 깔린 폴더 외에 우리가 PHP를 배울 수 있는 그 사이트 하나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근데 왜 저는 열면은 항상